네, 안녕하세요. 잘 되면 이제 계속 들으라고 녹음하는 뭐라 그래나 녹화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이거 저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기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안 들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좀 네, 법을 우연찮게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난관리를 전공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하고 중요한 것만 한번 좀 넘어갈게요. 보면서 그 재난관리론의 가장 중심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알죠? 네, 이게 이제 중심이 돼요. 이게 중심이 되고 법은 이제 항상 이제 보면 총칙이라고 해갖고 이 법에 대해서 왜 만들었는지 이 법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는 거는 이거 목적, 그다음에 기본 요원 정의, 뭐 국가 등이 이 법에 대해서 책무가 있을 거고 또 국민도 이거에 대한 책무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하고 이제 뭐 많이들 보신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총칙, 그다음에 2장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여기서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기구들이 있는 거야. 기구와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안전관리기구 내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이런 게 있는 거고 관리위원회 안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뭐 지역위원회도 있고 재난방송협의회도 있고 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는 걸 이제 법조문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장 전체적인 거를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1장 총칙 2장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그다음에 3장이 안전관리 계획 그다음에 4장이 재난의 예방, 대비, 6장이 대응 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복구 안전문화 진행 이렇게 있는데 재난관리하면 이제 그 이 장별로 잘 안 보여서 잘 이걸 보는 게 낫겠다. 이 앞에 보면 요거 보면 이제 제 4장이 예방, 그다음에 제 5장 대비, 그다음에 제 6장 대응, 그다음에 제 7장 복구. 이게 이제 재난의 대응의 4단계. 이걸 크게 법조문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걸 보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법령지 8페이지 가갖고 한 번씩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장 이제 총칙, 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나오죠. 그다음에 안전문화 활동,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목적 부분이고, 요게 이제 기출문제 보면 지금 기출문제 이제 15페이지 보면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답이 되는 게 이번 보면 이제 이렇게 목적이 아닌 거에서 쭉 나왔거든요. 네. 요게 이제 법조 밑줄 때 이제 요런 걸로 해서 밑줄을 치면 돼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그죠?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상황의 규정은 법조문에는 없는 거예요. 하위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 자, 이게 이제 기본법의 목적이고 2조 기본 이념.
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기본 이념도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법조문은 이제 쭉 이 문구 그대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기본 이념도 자, 이제 목적하고 기념 이념, 기본 이념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 이 정의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 많이 나오죠. 네. 정의 부분. 정의 딱 보면 이제 그 3조 정의 3조의 1 잠깐만요. 다시 띄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조라 그러고 이걸 이제 호 1호 이렇게 읽어요. 법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 제3조의 1호 그 다음에 호 다음에는 목이라고 읽어요. 1호 그 다음에 가목 이런 식으로 법정 표기할 때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법령 그 다음에 법령의 이제 제3조 뭐 1호 가목 이렇게 호 목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 호칭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 법이고 이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대통령에서 법률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에 없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가 그 시행령이 되는 거예요. 시행령. 그리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그 밑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보통 이제 법은 이제 제정된 거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보통은 대통령령이라고 보면 돼요. 대통령령. 대통령이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걸 대통령령으로서 하고 이 밑에 있는 건 대통령 밑에가 이제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겠죠. 재난관리기본법에서는 시행규칙은 보통 행정안전부령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3단계로 되는 거죠. 근데 법조문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 법에서 이제 법제에서 나오는 거에서 표현은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일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3조 1호 감옥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재난 이제 3조 1호 재난이란 국민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제 목 나왔죠. 이제 가목 자연재난 나목 사회재난 다는 이제 뭐 삭제됐으니까 의미가 없고 자연재난 이건 다 밑줄 치고 외우셔야 돼요. 예, 밑줄 안 치신 분들은 쳐도 돼요. 지금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그다음에 조수, 그다음에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유체물 등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여기서 개정되어 들어간 게 뭐 있지? 해일. 기존에 없던 게 아마 폭염이 아마 새로 들어갔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네, 폭염. 밑줄 치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제의 마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염 예방법에 따른 가축염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국가 기반 체제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이게 국가 기반 체제라는 의미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조문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조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 개념들을 알면.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기반 체제. 그러니까 사회 재난은 결국은 국가 기반 체제에 대한 재난이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감염병,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교통사고 안에 항공사고, 해상사고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화생방사고도 있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이 뭐냐? 요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1교시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나갈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확 나갈 수도 있고. 한번 딱 보면 이제 시행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법에서 시행령으로 가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남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다음 각 호 이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네. 국가 또는 지방한테 차원이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네. 아주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제 보고. 자, 여기서 기출을 이제 보면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 문제가 기출문제 풀었을 때 많이 나왔죠. 자, 여기 5번 보이나? 안 보이나? 자, 잘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보이지? 네. 재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7년 국가 7급인데 요 조문은 이제 뒤에 있는 거고 이제 요게 지금 사회재난에 나와 있던 거죠. 통신, 금융, 의료, 수 등 국가 기반 체제 마비나 피해가 있을 때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환경 오염 사고 이게 이제 있는 거지. 잠깐만 이렇게. 여기 이제 환경 오염 사고 아까 이게 자연재난 아니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개념하고 사회재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재난인데 이제 사회 빼고 이제 회재난이라고 이제 별도로 뒤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제3조 2호에 이렇게 이제 접조를 보는 거예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개념 이해하셨죠? 이해했어? 네. 모르면 물어봐도 돼. 이게 뭐 강의도 아니고 그냥 세미나를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 안 가거나 뭐 내가 설명할 때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좀 얘기하고 되고 아는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외운다고 생각해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거 한 번 더 외운다고 생각하고 기출문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법조문으로 가서 이제 3조의 2 해외 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야 대한민국 영역 안이 아니고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이 해외 재난 문제도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요 전에 게 이제 해외 재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누가 담당하느냐 부분까지 합쳐서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4번은 저거 안 보면 기출문제 16페이지 이제 4번 하는 거니까 보면 해외 재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 외국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해외 재난은
외국이지만 결국은 자국민 보호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주체와 의무는 국가하고 국민인 거기 때문에 외국인은 전혀 해당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걸 알면 풀 수도 있는 문제였지. 뒤에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조문 알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의 3호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게 4단계예요. 법조문에 순서대로 큰 장별로 나와 있듯이 재난을 먼저 예방하고 그 다음에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 대응은 결국은 재난이 발생한 다음 문제예요. 시기적으로. 예방하고 대비는 그 전인 거고 대응은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 및 복구. 그렇게 되고 재난관리 개념도 이제 명리되어 있고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 그다음에 4의 2. 안전 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 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한 것을 말하며 안전 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이제 36페이지 한번 가봐요. 36페이지 36페이지 오른쪽에 시행령 제2조의 2 안전 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정해져 있죠. 법 제3조 제4호 2에 따른 안전 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뭐라 해서 별표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는 어디 있냐면 이 책 기준으로는 73페이지 73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통령령 하면 여기서 법조문 찾을 때 혹시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법제처 들어가서 이렇게 찾으면 이제 순서대로 찾을 수 있어요. 다 딱 있으면 이제 제3조에 따른 안전기준 분야의 범위 별표 1 이걸 또 누르면 별표 개념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또 요 내용이 지금 13페이지에 편집해갖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안전기준의 분야는 건축시설 분야,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 보건식품, 그 밖의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이버 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6호에. 이것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큰 개념 형태로. 안전 기준의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건축시설은 다중이업소, 문화재 시설, 유해물질 제작, 공급 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 유지 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 기준. 생활 및 영화 분야. 생활이나 영화를 통해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 활동 관련된 안전 기준.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대기 환경, 토양 환경, 수질 환경, 인체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 기준.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를 토대로 해서 다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련된 법들이. 한번 쭉 읽어봐요. 잠깐. 읽어보세요. 다시 이제 8페이지로 돌아와서 정의 부분 이제 4의 2호까지 했죠. 4의 2까지. 네, 5호. 여기서 또 이제 잘 나오는 문제 나와요. 재난관리 책임기관. 5호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고 그 밑에 5의 2호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에요. 책임하고 주관하고
틀리죠. 재난관리 책임 5 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다음 강목의 기관을 말한다. 아래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로 안에 뭐 제주 뭐 이건 제주특별자치시 설명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의미 없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나목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책임기관이고 그 밑에 또 바로 볼게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책임기관은 제일 위의 기관이에요. 좀 더 상위 기관. 재난관리 업무.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 다 포함되어 있죠.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는 거는 여기 그 다음에 나오지만 재난이나 급박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업무를 하는 기관. 이 기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 그 위의 기관이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제 여기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또 나오죠. 5호의 나무 별표 1의 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별표 있었던 책으로 지금 이제 73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이제 101개나 있어요. 101개. 그죠? 사실 101개를 다 외울 수는 없고 다 외울 수는 없고 책임 기관하고 주관 기관하고 이제 개념 차이를 알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주관 기관을 알아두면 좀 편한데 주관 기관 이제 한번 볼게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74페이지. 이게 이제 매일 나오는 시험 문제죠. 이거는 거의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도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제 재난관리 주관. 교육부는 학교 및 학교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이 사고는 재난 사고 및 유형이 이제 학교 및 학교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사고, 위성과학장치, 전파원신,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 기출문제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19년 건 나오고 이제 25번 그것도 잘 안 보이지? 책으로 보는 게 낫겠지? 자, 책으로 기출문제 이제 25번 25번 23페이지 보면 이제 뭐 기본법 시행령상 시행령에 나오는 조문이 그러니까 별표니까 시행령상 조류 대발생 중 녹조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주관기관 담당 및 재난 및 사고 유형을 옳은 것은 74페이지 이제 표하고 한번 찾아봐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나오면 보통 다 이 문제야. 유형하고 어떤 유형이 있을 때 어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담당하냐. 그러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 부를 얘기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행정안전부, 뭐 교통부, 교육부, 뭐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부처, 정부 부처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네. 보면 이제 저수지, 식용수, 조리 및 대발생 적조, 황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이런 비교하는 거, 비교라기보다 이제 안의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는 보면 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 오염 사고, 그 다음에 식용수인데 여기는 지방상수도예요.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5번 보면 광역상수도. 요게 차이가 있어요. 요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환경부는 3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환경부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이제 해양수산부는 해양 분야 및 환경 오염 사고요. 이런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씩 틀린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할 수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서 바라보면서 외워야 되는 건지. 이 표는 반드시 이제 알아야 돼요. 문제 꼭 항상 나오니까. 이게 이제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에요. 이게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다들 봐서 알고 있죠? 기출문제까지 다 푸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개념만 잡아주는 거니까 여기서 주관기관 넘어가고 다시 이제 8페이지 정의 부분.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재난관리 주관기관 개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이제 아까 이제 보다가 말았던 건데 이제 5조의 남목 대통령령. 착각했구나. 다 봤네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기관 굉장히 뭐 101가지 있는 거하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주관기관에서 사고 유형별 나오면 이제 주관기관이고 거기에 유형별로 어떤 주관 부처에서 담당하는지를 시험 문제가 거기서 이제 주로 나와요. 3조 6호 긴급구조란, 그다음에 7호 긴급구조기관, 그다음에 8호 긴급구조지원기관. 하나씩 더 붙었어요. 요 차이도 이제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급하게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긴급구조할 때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이 긴급구조기관을 암기해 놓으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긴급구조지원기관하고 밑에 8호하고 요거 이제 소방, 그 다음에 해양. 소방 들어가면 다 맞아요. 소방청, 소방본부, 그 밑에가 이제 소방서니까. 그리고 경찰청은 틀려요. 해양이 들어가야 돼. 해양. 다만이니까 다만 들어가는 건 이제 보통 단서조항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다만 이렇게 뭐 소방서를 만나 다만 얘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예요. 다만 단서 어떤 경우에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그 밑에 지방해양경찰청이죠. 그 밑에 해양경찰서. 이런 개념, 이게 이제 포함된다라는 거. 긴급구조지원기관. 소방하고 해양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암기해줘도 될 거예요.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바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 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긴급 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에요. 요것도 자주 물어봐요. 긴급 이게 이것도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 37페이지, 36페이지, 법령지 맞다. 법령지 36페이지 제 4조 보면 이제 긴급 구조 지원 기관. 이게 이제 법 아까 좀 전에 봤던 3조 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쭉 나와 있죠. 그냥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이건 이제 정부 부처라고 보면 되고 2호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법 제57조 제4항 제5에 따른 탐색 구조 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의 긴급 구조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군부대도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사 조율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그죠? 그다음에 그 사회 이익, 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뭐뭐에 따른 구급차 등의 운용자. 5호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그 군부대. 군부대는 그 57조 제3항 제2호 이거 한번 같이 봐봐요. 57조 기본 법이에요. 57조 27페이지 법령 27페이지 보면 이제 요 항공기 조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보면 57조 제3항 제2호죠. 57조 제3항 제2호 탐색 구조부대 지정 및 출동 대기 태세의 유지. 이게 나와 있죠. 거기에 따른 탐색 구조 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 구조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 지정하는 군부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런 이제 군부대도 긴급 구조 지원 기관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처음에 약간 정신없으려도 이제 나중에 혼자 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8페이지로 와서 그다음에 이제 9호 긴급구조 지원 기관까지 봤죠. 9호 국가재난관리 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자, 요거는 별도의 아마 이제 법령 찾아보면 별도의 행정안전부 고시로 나와 있어요. 157페이지 봐봐요. 법령지 157페이지.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관리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157페이지. 그리고 이제 제1조 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적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다음의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호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재난경감계획, 상황관리, 유지관리, 자원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재난관련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호 보면 이제 재난 및 기본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세 개 법률이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이야. 재난관리론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준은 이 재난관리 기준을 토대로 해서 용어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나에 뭐 엄청나게 엮여져 있는 거야. 고시도 엮여져 있고 다른 법령도 엮여져 있고, 그렇죠? 국가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그
원칙 어디에 있어? 그거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다. 그러니까 법을 세세적으로 다 이제 규정을 해놓는 거야. 그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뭐 재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예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고 예. 이런 게 다 거기에 있는 거야. 예. 또 하나 이제 3조는 국제 기준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사고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관리 지침 ISO, PAS 2399 등 국제 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 어차피 이제 오늘 천천히 나가니까 여기 한번 다 보고 갈게요. 볼 때 한번 봐요. 혼자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다음에 4조 이 기준에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2호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기준,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절차, 방법, 책임 의무, 권한, 사고 방법, 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복구 목표 시간, 보고 재난 영향력 분석, 취약성 분석, 위험 요소, 재난 경감, 재난 경감은 재난 발생 전후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감소 및 제거하는 활동. 그다음에 재난 예경보, 그다음에 상황 전파, 뭐 개념 있고 지휘 통제, 훈련. 제가 제목 얘기하면 이제 눈으로 그 안에 개념들을 읽으면 돼요. 운영 연속성, 재난 자원, 그다음에 재난 정보,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17호 상호 협력도 있고 18호 재난 홍보도 있어요. 재난도 이제 뭐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니까 홍보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난관리를 위한 기준, 제5조 구성요소. 재난관리 구성요소는 1호 재난 경감 계획 및 수립 및 시행, 이 상황관리, 자원관리, 지속적인 유지관리. 이게 재난관리의 구성요소. 그러니까 뭐 재난 관리할 때 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큰 틀에서 재난을 해 나가는 이제 단계고, 여기서 말하는 구성 요소는 재난 관리 구성 요소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죠. 그다음에 제 6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1조 재난 경감 계획 수립. 여기 이제 재난 관리를 위한 기준에서 중요한 게 재난 경감 계획 수립. 재난 경감 계획의 내용. 재난 경감 계획은 재난 위험 요소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 및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 재난 위험 요소 조사 분석. 2. 재난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3. 재난 경감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4. 재난 관리를 위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단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 연수성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이게 이제 재난 경감 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분석. 재난 경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재난 영향력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진행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과 같다. 1호 재난의 파악. 재난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기분류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요소를 도출. 그다음에 2호 재난의 선정. 재난의 파악을 통해 도출된 위험 요소들 중 지역 및 재난 관리 책임에 관한 취약성 고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선정. 3. 재난 예측 및 조정관리 대상 선정. 영향력 분석. 이게 이제 조사 분석. 그다음에 아까 이 내용을 먼저 하면 어렵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 비구조 나오니까 하여튼 알았어. 다시 앞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여기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재난관리 기준도 있고 안전관리 기준도 있어. 이제 그 여기 이제 아까 보면 이제 구조적 비구조적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네. 일단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왔다 갔다. 이제 9호까지 8페이지 9호까지 했죠. 네. 국가재난 관리 기준 이것도 이제 필요한 거. 그다음에 9회 2호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방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 안전문화 활동도 자주 단골로 나와요. 뒤에 이제 별도로 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 이제 9회 3호 안전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에 10호 재난관리 정보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 상황 정보, 동원 가능 자원 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 정보. 재난관리 정보 물어봤을 때 이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재난안전통신망,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지원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장 통합 활용을 위해 구축 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네. 그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하며 발생한 피해를 손쉽게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네.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무는 국가 등의 책임. 재난이 발생할 때 본인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할 의무도 있는 거 국가가. 이거를 재난비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제 규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4조의 2항 제3조 제5호 남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과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협조해야 된다는 이제 의무를 넣는 거고. 제5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명히 이제 그 건물을 갖고 건물주 책임이 있는 거야.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 거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국민의 책무를 이제 규정해 놓은 거고.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큰 개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 조정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별로 다 틀려진 거야. 7조 삭제 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 대처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건 이게 이제 기본법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있는데 자연재해 특법에 이거보다 다른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 법이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재해대책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에 비하면 또 그게 특별법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좀 더 특별한 법. 이렇게 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